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레임토이즈에서 나온 합기교 파워레인저 다이노 메가조드입니다. 헤즈브로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고요. 철기강에 이어 플레임토이즈에서 합기교란 이름으로 합체가 되는 파워레인저를 어레인저에서 발표를 했어요. 고급스러운 느낌의 박스 디자인은 아닌데 서있는 파워레인저의 모습과 옆에는 비스트 모드 상태에서의 메가조드입니다. 이 옆쪽에는 탱크 모드와 합체가 됐을 때의 상태입니다. 다이노 메가조드의 탱크 모드를 재현할 수가 있고요. 변신 자체가 탱크 같진 않고 억지로 변신을 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로봇 상태에서의 어레인지를 잘 시켜놓은 것 같아요. 푸테로 덴틸 다이노조드라고 명시는 해놨는데 테라돈 익룡 상태의 다이노조드를 연출을 했고요. 세이버투스 타이거 다이노조드라고 검치호를 형상화한 다이노조드고요. 티라노사우루스 다이노조드, 코어 메카가 되는 다이노조드고 트리케라톱스 다이노조드, 파란색이 트리케라톱스를 형상화한 다이노조드고요. 마스토돈 다이노조드, 메머드 같은 다이노조드를 형상화했습니다. 5기가 합체를 하면은 메가조드가 되는 건데요. 박스를 열어볼게요. 박스 안에는 이렇게 칼라 설명서 한 부와 2단으로 된 블리스터 박스가 있습니다. 익룡이 다이노조드, 검치호 다이노조드, 트리케라톱스 다이노조드, 포 2개와 메스토돈 다이노조드와 티라노사우루스 다이노조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익룡이 꼬리 부분이 되는 요 검은 메가조드 상태에서의 검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은 이렇게 칼라로 멋지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성물이 많지는 않지만 들어있을 것만큼 들어있고요. 변신들을 시키는 과정인데 올 컬러로 잘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락 장치 같은 것들이 많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락을 풀고 잠그고 하는 식의 변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유의해서 변신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꼬리도 이렇게 다 개별 가동되고요. 약간 악마 같은 사악한 모습의 다이노조드죠. 센티넬의 제네식과도 많이 비교되고는 합니다. 일단 박스를 열어보면요. 가장 중심이 되는 코어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워서 좀 놀랐는데요. 철기강의 그 느낌보다도 합기교로 나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적은 합금량과 가벼운 무게에 좀 놀라긴 했는데요. 만지는 손맛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센티넬 같은 스타일로 조형에 올인을 한 스타일 같아요. 이의 섬세함과 조형이 섬세함 같은 거는 꽤 괜찮게 잘 나왔어요. 이런 티라노의 발톱 같은 것도 세밀하게 잘 나왔고요. 이제 스펀지를 덧대어서 완충제를 넣어주기도 했고요. 옆쪽에도 기스 방지용 완충제를 좀 넣어줬습니다. 전체 구성입니다. 박스에서 꺼낸 상태 그대로인데요. 비스트 모드에서도 일단 만져줘야 될 부분들이 몇몇 있어요. 설명서에 안 나온 사항들도 있는데요. 티라노 상태에서는 발목 부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당기면 발목이 연장이 돼서 안에서 튀어나오고요. 발톱 부분을 정리를 시켜줍니다. 이 부분 약간 역관절식으로 이런 라인으로 좀 살짝 만들어주면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또 관절이 이쪽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역관절식으로 이쪽 부분도 만들어줍니다. 한 단계씩 다 늘어나는데요. 이 부분을 너무 안 늘어난다고 확 잡아당기면은 끊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 부분 너무 힘줘서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위아래 다음 관절에서는 양옆으로 또 위아래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지막 두 마디는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얇은데 약간 연질 성향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크게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네식의 꼬리 못지않게 설계를 잘 해놨어요. 수납도 되면서 이렇게 늘어나고요. 이쪽 부분에서는 위아래로 여기 가동폭이 이루어지고요. 이 부분에 돌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잘 안 꺼내져요. 힘들게 빼가지고 올려놨어요. 여기는 웬만하면은 꺼내주는 게 더 편해요. 집어넣으면은 홈이 있지만 열기 어렵게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락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평소에는 가려져 있지만 요걸 이렇게 꺼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젖힐 수가 있어요. 자잘한 락 장치들이 되게 많은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긴 해요. 이 부분을 풀어주고 굉장히 뻑뻑한데 이 부분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지면 나중에 이 부분을 돌릴 때 관섭이 생기지 않게 허리를 자연스럽게 더 많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여기도 락 장치를 풀어주고 좀 늘려주시는 게 가동에 원활하고요. 허리 쪽은 이쪽에서 한번 안쪽에서 한번 관절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척추 쪽의 관절도요. 이렇게 세밀하게 잘 조형이 돼 있는데 여기서도 슬라이드식으로 연동이 되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양 옆으로는 회전축이 없어요. 앞쪽 한 개, 뒤쪽 한 개. 이 허리 부분을 확장해서 돌아가는 관절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요. 뒷부분으로 회전을 시켜서 종료를 시켜주면은 앞쪽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게 아기자기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가늘고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중관절은 아닌데 가동폭이 넓게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양옆 스커트는 파워레인저의 번개 형상과 알파벳 G 형상의 문양들이 비대칭으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티라노의 얼굴은
이렇게 앞쪽을 꺼낼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움직이고 얼굴 회전은 좀 힘듭니다. 양옆 조형 때문에 얼굴을 양옆으로 돌리긴 힘들고요. 입이 벌어지는데 이 안에서 이빨 조형들이 날카롭고 약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어요. 입안의 포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꼬리부가 접지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꼬리에 의지해서 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절을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주면 이런 식으로도 서 있을 수는 있어요. 두 번째 마스토돈 다이노조드인데요. 매머드를 형상화 메카노이드고요. 어깨가 처음에 보시면은 한 스텝을 늘려서 슬라이드 관절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쪽 옆꼬리 부분이 보이는 거를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시켜서 감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박스 아트엔 나왔는데요. 설명서에는 자세히 안 나왔더라고요. 꼬리는 이 부분은 합금이에요. 나중에 무거운 부분들을 연결할 때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합금으로 되어 있고 회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만들면은 조금 어색하게는 붙어 있는데 꼬리가 됩니다. 관절은 이 부분이 움직이진 않고 이 끝에서 살짝 변신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뒷다리는 이렇게 약간이나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머드는 관절이 많진 않지만 특히나 코 부분에서는 많이 움직여요. 한 마디씩 다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양 옆으로는 움직이진 않지만 위아래로는 다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머드의 얼굴이 방패가 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눈을 가릴 수 있는 기믹이 있고요. 세 번째 트리케라톱스의 다이노조드인데요. 원작 파워레인저에서는 트리케라톱스만 다리가 없어서 탱크 모드로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번에 나온 트리케라톱스 다이노조드는 다리를 돌릴 수가 있더라고요. 캐터필러 무한궤도 모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앞쪽 부분 돌려줄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면 빠지게 되어 있고요. 고정장치가 다 다리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장시켜주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캐터필러가 나옵니다. 뻑뻑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면 꼬리가 나오는데 포도 같이 꼬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트리케라톱스 탱크 모드가 되고 다리를 꺼낼 수가 있어요. 다시 돌려주고 이 부분을 빼줘요.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꺼내주고 발톱을 만들어줍니다. 양쪽 다리를 꺼내주면은 다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발톱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 다리도 똑같이 확장을 시켜주고 돌려주고요. 다리를 꺼내주고 발톱을 만져줍니다. 트리케라톱스에서의 발 관절은 가동이 잘 되면서 발톱까지도 움직이기 때문에 가동됐을 때의 모습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얼굴 쪽의 관절도 여러 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관절이 이 안쪽에 축관절이 하나 보이고요. 또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여요.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티라노의 헤드가 확정이 되고 조그만 락장치가 있어요. 이런 조그만 락장치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짜증이 날 수가 있는데 클릭 관절식으로 락을 걸어서 만들었으면은 사용자가 편하긴 했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준 게 많더라고요. 여기서 헤드가 한번 움직이고요. 또 입도 벌어집니다. 헤드는 딱 넣는 게 좋고요. 관절을 조금 만져주셔서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만져주시면 됩니다. 이 허리 쪽에서는 변신 때문에 회전하는 관절이 있는데 이거 덕분에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또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 다리 부분을 늘려주고요. 락장치를 푸는 거죠. 여기에 돌기가 있기 때문에 이 배면 부분을 열 수가 있어요. 이 라이플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나오는 변형을 하는데 다시 접어주고요. 이 부분에 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돌기가 있고요. 그 부분을 일치를 시켜줍니다. 딱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딱 닫아주면은 비스트 모드에서 라이플을 수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배 쪽이 더 꽉 차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됩니다. 검치오 세이버투스 다이노조드인데 다리는 처음에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다리를 똑같이 펴주고요. 검치오 상태에서도 관절은 짱짱하면서도 도색 같은 게 완구스럽지 않게 잘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이렇게 펴주고 이 바퀴가 되는 부분은 여기 이중 축관절로 돼 있어요. 다리를 좀 더 내려줄 수도 있고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을 해보면 검치오 상태에서도 포즈를 다양하게 좀 해줄 수가 있는데요. 내린 다리와 이렇게 올라간 다리, 내린 다리가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죠. 포즈를 할 때도 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관절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서 한번 꺾이고요. 은색 축관절이 있는 이 부분 여기서 한번 또 꺾이고 이렇게 늘어나는 목관절이 있습니다. 목관절 안에도 락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장을 시키면 목이 줄어들지 않게 락을 걸 수가 있어요. 축관절로 회전이 되고요. 양 옆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집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양쪽에서 힘을 주시고 돌리셔야 돼요. 이게 뻑뻑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밑에 손가락을 놓지 마시고요. 여기서 딱 돌려주세요. 여기서 클릭 관절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거 돌리다가도 잘못하면 다치시겠더라고요. 조심하시고요. 목은 살짝 줄여주는 게 더 자연스럽긴 하네요. 꼬리를 이 부분을 눌러주면은 이 앞쪽과 같이 나오는데 이제 열어주고 꼬리를 펼쳐주고 닫아줍니다.
양 옆으로 로봇 모드 때문에 관절이 있습니다. 배면 부분에 락 장치를 돌기와 홈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양쪽 떼어주고 배면이 열리거든요. 똑같이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돌기 홈이 딱 일치가 되면 딱 소리와 함께 들어가고요. 배면을 다시 닫아주고 이 부분 바퀴가 나오는 기믹이 있더라고요. 돌려줘서 바퀴를 감춰줄 수 있는 아기자기한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계가 참 잘 돼 있고요. 세이버투스 검치호가 완성이 됩니다. 로봇 모드 때 기능 때문에 살짝 이 부분이 벌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이 벌어지면은 로봇 모드 때도 그렇지만 검치호 상태에서도 허리가 이만큼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돌기 때문에 가동 제한이 생기는데 이 관절 덕에 돌아갈 수가 있죠. 상체를 살짝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락 장치가 있어요. 이 돌기가 락 장치인데 잠그는 게 좀 까다롭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 안에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젖힐 수가 있는데 요게 그 락 장치를 누르는 돌기예요. 한번 밑으로 내려주면 여기 있던 락이 걸려버립니다.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로봇 모드 때도 사용이 되니까 잘 익혀두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닫아주고 요 관절을 움직여줌으로써 앞다리를 조금 길게 뺄 수 있어서요. 이렇게 웅크린 자세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런 자세는 고라이온 같은 데서도 많이 쓸 수 있었던 자세죠. 관절 덕에 자연스러운 세이버투스 다이노조드의 포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푸테라돈 익룡으로 변하는 다이노조드인데요. 이 상태로 들어있긴 한데 여기 홈에 이 부분을 딱 붙여줘요. 관절이 여기 하나 있고요. 축관절 그리고 회전관절이 있습니다. 여기 회전축 또 여기 회전축 파츠마다 회전축이 달려있기 때문에 거대한 날개를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검을 끼워주고요. 이 부분이 배면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 검이 살짝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고 회전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테라돈은 상부 쪽에 이 축관절을 꺼내주면은 얼굴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주면 푸테라돈이 완성이 되고요.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투명 스탠드를 따로 구해서 살짝 올려주면 더 멋지게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이노조드 상태에서의 출력 모드입니다. 다이노 메가조드의 탱크 모드로 변환을 시켜볼 텐데 꺼내져 있던 꼬리를 다 수납을 해줍니다. 이 축관절만 내비두고요. 나머지는 다 수납을 해줍니다. 스위치를 눌러주고 옆으로 끄집어 당기면은 허벅지가 옆으로 슬라이드 이동이 됩니다. 위에까지 90도로 꺾어줍니다. 나와있던 이 티라노의 발목 관절을 다시 넣어주고요. 이 부분을 접어서 이 상태로 만들어줘요. 반대쪽도 옆으로 슬라이드 이동시켜서 똑같이 꺼내주고 여기는 90도 위에서 봤을 때도 나란히 가게 만들어주고요. 박스에 있던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손톱 접어주시고 이 덕트 부분에 일렬로 되게 정렬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입은 이 상태로 포가 나오는 상태로 정렬시켜주시는 게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허리는 잘 세워주시고 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검치호는 다리를 딱 열어주고요. 여기 안에 있던 캐논을 떼어줍니다. 다리가 수납이 돼야 되겠죠? 다시 바퀴 상태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다리가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접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 다리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부분은 이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바퀴가 위쪽으로도 갈 수가 있지만 아래로 내려주셔서 이 바퀴와 정렬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락은 당연히 푼 상태에서 접어주시고요. 이 부분이 보시면은 움직이게 고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고정을 시켜주세요. 고정을 시켜주시면 다리가 안 움직이게 고정이 되고 앞다리도 이 부분이 슬라이드 관절로 확장이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빠지는데 이 부분을 다시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다리를 돌려서 위치를 만들어주세요. 머리 쪽에 축관절이 하나, 둘, 셋,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만져서 평행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꼬리는 탱크 모드이기 때문에 완전히 접을 필요는 없고 살짝 올려주세요. 입은 닫아주시고 이빨은 이렇게 양쪽으로 힘을 전하면서 살짝 대각선 쪽으로 완전히 올리면 클릭식으로 락이 걸리면서 딱 올라가는데 살짝 이 정도까지만 올려주면 됩니다. 형상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데 원작에서는 앞발 쪽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프레임 토이즈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제 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일단 만들어 볼게요. 준비가 됐고 트리케라톱스는 먼저 이 배면 부분에 있는 락 장치를 풀어주고 다시 라이플은 꺼내줍니다. 발톱을 접고 360도 회전시켜주시고 앞발 부분을 잘 접어주셔야지 이게 회전이 잘 되니까요. 발톱 부분 잘 정리해주세요. 발톱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안쪽에서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시켜서 회전시켜주세요. 회전시킬 때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더 잘 돌아갑니다. 목을 줄여서
이 정도로 딱 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다 접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돌기가 보이시잖아요. 이 돌기와 이쪽 부분이 합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설계가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기스 안 나게 잘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서 그대로 딱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딱 결합이 되는데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발톱들이 여기 홈에 제대로 딱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커버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돌기 두 개를 요 홈에다가 딱 일치를 시켜주시면 커버가 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 모양이 되죠. 다리 양쪽 벌려주고 이 커버 내려주고 요 홈과 여기 돌기를 일치시켜줍니다. 딱 소리가 나면서 붙게 되어 있고요. 발톱 위치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버 닫고 역시나 고정장치로 닫아줍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런 형상이 돼야 되고요. 위에서 봤을 때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토돈 맘모스 변형시키는 건데요. 앞쪽 헤드를 떼어줍니다. 옆에 있던 이 슬라이드 장치를 좁혀주고요. 이쪽 변형이 좀 헷갈리면서도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다리가 슬라이드 장치가 되어 있는데 접어줘야 되는데 절대 접히지가 않는 이유가 은색 부품 안쪽으로 두 개의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락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무리하게 힘으로 하다가는 부러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숙지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다리를 잡고 이 부분을 슬라이드 시키면은 여기가 부러지는 파손이 발생을 하는데 약하게 강력본드로 접착이 됐던 상황이라 파손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슬라이드 시킬 때는 밑에 부분을 잡고 끝까지 딱 누르게 되면은 양쪽을 다 똑같이 눌러주세요. 걸려있던 락이 풀립니다. 탄성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돌기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슬라이드 시켜서 누르면서 바깥으로 빼주는 식이거든요. 근데 다리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기서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양쪽이 벌어지게 돼 있고요. 손을 변환시키는 건데 주먹이 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살짝 빼주시면 전지가동선이 딱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커버를 열어주시고 이 부분을 꺼내주세요. 발 쪽이 이렇게 팔꿈치 쪽 바깥 장갑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펼쳐주세요. 이렇게 펼쳐주시면은 안쪽에 이제 공간 확보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설계가 좀 아쉽긴 해요. 이 부분을 잡아서 락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홈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접을 때 탄성 변형이다 생각하시고 집어넣는 게 더 잘 되더라고요. 이 부분 돌기가 헐거워질 수 있는 단점들이 생겨요. 이 부분 이렇게 눌러주시면 딱 들어가긴 해요. 이 돌기가 있으나마나한 돌기인데 이 맘모스의 다리를 고정시켜주는 돌기예요. 이쪽 보시면 이 돌기가 맘모스의 다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이 홈과 돌기가 고정을 시켜주게 되는 돌기인데 사실상 별로 쓸모는 없더라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꺼내져 있던 이 파츠를 다시 슬라이드로 딱 집어넣어 주시고 주먹을 정리해 주십니다. 손가락 전지가동선이라 참 잘 만들어져 있는데 세 마디가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정리시켜 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이 부분이 오른손, 이 부분이 왼손이 되는 거죠. 어깨 장갑을 살짝 올려서 이 부분을 회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정리를 시켜주면 오른손이 완성이 되고요. 어깨 장갑 쪽에 락 장치가 있는데요. 이 상태가 풀린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어깨 장갑이 슬라이드가 안 돼요. 딱 고정을 시키는 장치인데 탱크 모드에서는 어깨 장갑을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여기에는 라쳇 관절이 있어요.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이 커버가 열리게 돼 있는데 이 안쪽 보시면 1단, 2단, 3단 약간 벽돌 같은 모양의 홈이 있는데 1단에 고정이 돼 있던 거를 2단, 3단으로 풀어주시면 이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축관절을 가동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단에서는 가장 좁겠고 그 다음 2단에서는 요 정도 그리고 3단에서는 제일 많이 움직여서 요런 정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3단으로 일단 해줘 볼게요. 관절폭이 많이 움직이니까요. 이중 축관절이 있는데 이 축을 요런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는 라쳇 관절, 여긴 축관절, 강력 본드로 접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라쳇 관절이 있다 해도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여기 고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강화 ABS 재질을 썼다거나 그랬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순간 접착제 같은 걸로 붙여놓은 형상이에요. 이런 부분이 약할 것 같아요. 꼬리 부분은 한번 회전을 시키고 이런 상태로 돌기를 끼워둘 부분을 남겨둡니다. 라이플은 펼쳐줘서 디귿자 홈이 있거든요. 요 손잡이 부분에 끼워주면은 고정이 딱 됩니다. 요 부분이 강화 플라스틱으로 돌기가 구성이 돼 있어서요. 잘 고정이 되면서도 부러지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먼저 끼워줍니다.
뒷부분을 껴줬으면 요 동그란 돌기가 여기에 결합이 돼야 되고요. 여기 또 하나 돌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요 사이로 들어가서 고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빈 공간이 없이 딱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맘모스의 얼굴은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위쪽으로 끌어올려 주세요. 맘모스의 얼굴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밑으로 닫아주시고 티라노의 배면 부분에서 이 파츠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난 돌기와 이 부분의 홈이 일치가 되게 껴주면 됩니다. 배 부분을 잡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배면 부분으로 이 부분이 들어간 다음에 이 안에서 살짝 눌러주면 결합이 되거든요. 닫아주시면 됩니다. 푸테라돈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살짝 떼어주실 수 있는데 꼬리가 접힙니다. 다시 껴주고 스커트를 정리를 시켜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던 돌기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돌기와 홈을 끼워주면 되는데 딱 고정이 되고요. 날개는 정리시키던지 펼쳐주시던지 상관은 없습니다. 탱크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노 메가조드로의 변형입니다. 푸테라돈을 떼어주고요. 맘모스의 얼굴도 떼어줍니다. 캐논도 다시 떼어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내려줍니다. 스위치를 눌러서 허벅지를 다시 좁혀주고요. 트리게라톱스의 앞쪽 헤드를 꺾어주면은 요 뒤꿈치가 나오게 돼 있는데 요 뒤꿈치를 펴주고요. 헤드를 늘려주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은 락이 걸려요. 축관절은 여기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원하는 축 방향으로 동작을 시키시면서 위치를 시켜주면 돼요. 여기 회전축이 있으니까 요거를 바깥으로 꺼내주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되고요. 검치오이 다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중으로 축관절이 있어요. 뒤꿈치를 펴줍니다. 헤드를 늘려주시고 이렇게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펴주시고 이 부분을 내려주시면 이렇게 락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 폭에 맞게 좀 더 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려주셔도 돼요. 머리 밑쪽에 이 부분에 락을 걸어서 헤드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줄 수 있고요. 이빨을 이렇게 딱 이제 90도로 올리게 되면은 클릭식으로 락이 걸립니다. 꼬리는 이제 완전히 수납을 해주기 위해서요. 이 부분 커버 열어주고 이렇게 닫아줍니다. 이 부분의 커버를 연 다음에 안쪽으로 손가락 넣어서 락 걸어줍니다. 이걸 꼭 걸어야지 이 부분 돌릴 때 간섭이 안 생겨요. 이 부분의 균형을 조금 맞추기 힘든데요. 축관절이나 다리 관절들을 잘 이용하면 잘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다리 밑부분에 고정장치들 하다 보면 손톱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배면에 이 커버를 다시 닫아주고 팔을 내려주고요. 어깨 장갑을 위로 올립니다. 고정장치를 위쪽에서 풀었기 때문에 올린 상태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올려주고 메가조드의 얼굴을 이제 꺼내는 시간입니다. 가슴 커버를 열고 돼요. 이 부분에서 간섭이 꼭 생겨요. 이 카라 부분과 이 부분에서 이 간섭이 생기는데 이게 맞닿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올릴 때도 이 부분을 탄성 변형으로 살짝 올려줘야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계속 조금씩 마모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살짝 벌려주고 내려줍니다. 입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합금으로 된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넣게 돼 있어요. 메가조드의 얼굴을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이 안에 경첩이 있어서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티라노의 얼굴을 집어넣어주고 안쪽에 접혀있는 경첩부를 이렇게 열어주고요. 이 돌기와 홈이 일치가 돼야 돼요. 닫아주면서 일치가 되게 닫아주세요. 맞물리게. 얼굴이 참 잘생기게 잘 나왔어요. 은색 실버 라인도 세밀하게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 얼굴 쪽 날개를 펼쳐주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멋있게 잘 도색이 되어 있는 메가조드의 얼굴이 완성이 됩니다. 꼬리는요, 회전을 시켜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캐논을 장착할 수가 있는데 캐논을 다시 접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이 부분을 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열기가 또 힘들어요. 손톱이 좀 고생을 하는데 쉽게 여는 법은 이 돌기가 있잖아요. 돌기를 이용해서 걸어주시고 딱 올리면은 이게 쉽게 올라갑니다. 이 돌기를 딱 이용해서 걸어주시고 이 부분을 이쪽에 넣어주시고 아래로 내려주세요. 아까 이 돌기는 옆에서 결합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맘모스 이 다리 덕분에 이 부분에서 살짝 가동이 됩니다. 캐논을 보시면 양쪽에 이 부분의 형상이 틀린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왜 다르고 이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푸테라돈의 배면 부분을 분리를 시키게 되면은 이 가슴판이 나오고요. 앞쪽 스커트도 분리를 시켜주면 됩니다. 손잡이와 이쪽 연결부는 합금이라 떼어지거든요. 가톤이라고 그러죠. 그 검을 만들어 주시고요. 머리는 돌려서 이 부분을 살짝 내려주시고 손잡이는 위치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의 홈을 회전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스커트는 이 돌기와 홈이 있어서 여기다 딱 껴주고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앞쪽, 옆쪽, 뒤쪽 스커트가 다 있는데요. 잘 움직이게 볼관절로 돼 있어요. 가슴판을 껴주시면은 악마 같은 형상의 가오가이거도 이런 컨셉인데 사악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 인상으로 완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날개를 껴주는데 고정성에 대해서 날개가 무겁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 돌기도 합금이고 접합되는 구멍도 약간의 연질의 ABS 수지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접합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실 정도로 고정이 잘 됩니다. 딱 접합시켜주면 돼요.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이 됩니다. 여기 돌기가 꺼내기 힘들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저는 항상 이렇게 꺼내준 상태에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톤을 여기다 장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 홈과 요 돌기가 일치가 되는 방향으로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장을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꼬리는 이렇게 꺼내서 연출을 시켜주셔도 되고요. 좀 더 역동적이게 이런 식으로 연출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맘모스 방패인데요. 이쪽을 살짝 내려주시면 눈이 가려지고요. 돌기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손잡이를 올리실 수 있고요. 이 손잡이는 여기서 한 번 더 회전이 됩니다. 손잡이 부분이. 돌기가 여기 보이잖아요. 그 디귿자 돌기를 손쪽에 껴주시면 됩니다. 헤드는 펼친 상태로 갖고 있고요. 방패는 보통 왼손으로 잡아야 돌기가 잘 들어갑니다. 검도 역시 디귿자 돌기를 손 안에 밀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검을 잡아줍니다. 제네식 가오가이거 못지않은 포스로 다이노 메가조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날개를 물론 접어줄 수도 있고요. 색감이나 조형이 잘 나와서요. 전혀 왕구틱하지가 않아요. 합기교 다이노조드와 간혹 비교됐던 제네식 가오가이거와 비교입니다. 제네식은 옵션 파츠를 적용한 제품이고요. 합기교 제품과 비교해보니까 다이노조드가 좀 더 큰 편입니다. 날개 옵션 파츠까지 껴놓으면 물론 제네식이 큰데 본체 자체는 합기교가 더 큽니다. 같이 꼬리와 날개가 달려있는 로봇으로 형상이 비슷한 느낌이지만 선한 느낌보다는 사악한 느낌의 로봇들입니다. 철기강 옵티머스를 KO 제품으로 낸 머슬베어의 옵티머스와의 비교입니다. 머슬베어의 옵티머스와 비교해보니까요, 합기교가 큰데요.
오늘은 플레임토이즈 메가조드에 대해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조형도 잘 나오고 관절 기믹도 좋고 형태도 좋고 그런데 가격은 높게 설정돼서 나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만져보니까 센티넬 제네식 못지않게 잘 나온 물건인 것 같아요. 제네식도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하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토퍼 장치 같은 경우나 락 장치, 자잘자잘한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만지다 보면은 합체하면서 뾰족한 부분에 찔리기도 하고 자잘한 장치를 만지느라 손톱이 아프고 손가락이 좀 아픈 제품이에요. 그런 거 제외하면은 잘 나온 제품은 맞는 것 같아요. 몇 군데 아쉬운 부분, 끈의 양이나 무게감이 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